자, 안녕하십니까. 돌파 매매리존 노광민입니다. 예, 다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자, 금요일 자, 예, 오늘 이제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은 거의 매일 먹습니다. 지수가 가면 솔직히 말하면 지수가 가면 못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예.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자,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자, 문자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 좀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자, 핵심 테마. 자, 핵심 테마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11월 10일 목요일날 핵심 테마. 뭐 한마디로 딱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밤 미국 10월 CPI 발표 예정이다. 7이냐 8이냐가 중요하다. 컨센서스는 7.9% 예정이 되어 있는데 7.7%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항상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 가지고 이번에도 높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일로 0.2%나 낮게 나와 가지고 막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매수를 했는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친 애들 있죠. 공매도 친 애들이 겁나가지고 전부 다 쇼커버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7% 오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제 미국장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이번 주는 특별한 게 없고 이제 뭡니까? 이제 다음 달에 이 12월 FOMC는 10월 CPI하고 11월 CPI하고 11월 CPI 이제 이 두 개를 보고 판단합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7.7 나왔죠. 11월 달에는 몇 프로 나올까요? 어제 CPI 낮게 나온 이유가 이 중고차 판매 있죠. 이 중고차 판매가 마이너스 2% 하락했습니다. 어제 CPI가 나온 이유가. 그리고 이 월세 있죠, 월세. 미국. 이게 월세 값이 내려야 돼요. 미국 이 월세 값, 렌트비는 올랐죠. 이 월세 값이 내려가면 다음 달에도 이 CPI는 하락을 합니다. 즉
이 주택가격지수 있죠. 미국의 요즘 주택가격지수 뭡니까? 그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지수가 내려가면 이 월세값이 내려가고, 그러면 이 CPI가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랐던 원자재 유가 이게 다 내려왔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게 없어요.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CPI가? 없습니다. 그 뭐 식료품? 식료품 그것 좀 뭐 올라가는데 뭐. 식료품이 무슨 7%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중고차 판매, 미국 월세값, 이게 내려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세값 내려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은 다 내려가게 돼. 월세값도 내려가게 돼 있고,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FOMC는 11월 달하고 10월하고 11월 요 두 개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글쎄 11월에 만약에 6%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응? 11월 달에 6%대가 나오면 6%대는 안 나올 것 같고 7.5% 이래 나오면요. 지금 0.5%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그 확률은 좀 낮은데 0.25%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0.75%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0.75%를 못해요. 그럼 0.5%가 지금 70%거든요. 0.5% 이제 금리 인상이 70%란 말이에요. 그럼 11월 달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11월 달이 확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0.25%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는데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있죠. 이거 발표를 합니다. 요거를 잘 보면 이게 CPI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얼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주택가, 저 월세값이 내려가야 돼요, 월세값이. 나머지는 올라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그냥 홀딩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영어가 되면은 아니면 한인 부동산에 가도 돼. 영어가 되면은 그 전화해도 됩니다. 뉴욕 부동산에 전화해 가지고 월세값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내가 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요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버스는 인버스로 망한다. 왜 이게 이 말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인버스로 먹으면 있잖아요. 이게 방향이 전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푸시나 인버스로 먹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이 주식을 공매도를 안 하죠. 매수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죠? 근데 자기가 매도를 해가지고 먹으면 있잖아요. 엄청나게 기쁩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돈 잃었거든. 남들 다 돈 잃었는데 자기는 벌었어. 그러면은
부자 된 것 같아요. 부자. 상대적으로 부자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의 어떤 유혹에 못 벗어나요. 응? 못 벗어나면, 그러니까 첫날 만날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노예가 돼요. 인버스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전환 못해요. 방향을 계속 하방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도 하방 봐요. 내가 익히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인버스를 한 다음에 레버리지를 하지 인버스는 안 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한번 먹으면 있잖아요. 이거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 응? 돈을 벌어도 결국 자기 돈이 아닙니다. 다 반환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자,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매매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먼저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부터 볼게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부터 보면, 자, 오늘 뭐 지수 올라간 거에 비해 가지고 네오이즈 홀딩스가 많이 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어떤 일정한 어떤 법칙에 의거해서 먹어야 돼요. 그냥 지수가 좋아서 운으로 먹은 게 아니고 일정한 룰에 따라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제 여기서 들어갔어요. 이거 그저께 들어가요. 그저께. 요때 들어갔죠. 11월 8일. 요 문자 내역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를 드리냐면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11월 8일. 그 모든 종목을 제가 리딩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자 내역을 드려요. 자, 그래서 참조 좀 해보시라고 제가 요 문자 내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 문자 내역은 11월 8일 날 문자 내역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매수 문자 내역을 드립니다. 어떻게 있죠? 어떤 이제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크게 해보면 이렇게 맨날 문자를 드려요. 자, 네오이즈 홀딩스 한번 보세요. 11월 8일 10시 47분에 드렸죠. 그죠? 11월 8일이면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자, 요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은 항상 신규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려요. 오늘 신규 종목 요렇게. 자, 오늘 신규 종목 깔아 놓으세요. 네오이즈 홀딩스 28,000원, 29,000원의 매수 주문을 미리 내놓으세요. 오늘 지수 오르면서 게임주도 강세. 자, 여기 이제 11월 8일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요날 종가가 28,850원이었죠. 그죠? 당연히 체결됐겠죠. 그죠? 자, 요 이제 장대양봉 나온 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요런 이제 매매를 한다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차트에서.
요 차트에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왜 맨날 장대양봉에 들어갑니까? 그럽니다. 장대양봉에 들어가기나 말기나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응? 아니에요. 맞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하루, 이틀, 이렇게. 그게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3천만원, 4천만원 넣으면 5%라 그래도 200, 300만원입니다. 이거 이틀 만에, 사흘 만에. 200만원, 300만원 되는 거예요. 이거 한 10번 하면 어떻게 돼요? 10번 하면 2천만원, 3천만원 됩니다. 이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뭐 하냐면, 맨날 대박 터지면 뭐 하냐고 다 뱉어낼 거 뻔한데, 응? 이런 거 한 5분만 하면 2천만원, 3천만원인데, 뭐하러 그렇게 막, 대도 안 하게 홀딩 해서 그러냐 말이야. 난 그래 안 합니다, 여기. 네오즈홀딩스도 먹었죠. 문자를 이런 식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문자 드린 내역이 있죠. 세아 특수강입니다. 세아 특수강. 세아 특수강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문자 드렸는지 이건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보세요. 이 11월 1일이에요. 이거. 자, 세아 특수강은 있잖아요. 요거는 이 돌파 매매는 항상 뭡니까? 분할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 2회 분할 매수합니다. 2회. 10회 5회 분할 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1차 매수가가 있고 2차 매수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2차 매수가, 돌파 매매는 2차 매수가.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났죠?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때 그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느냐? 그죠? 예, 그게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이제 11월 1일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요렇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드렸어요. 11월 1일 1시 51분. 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맞죠? 11월 1일? 요 11월 1일. 자, 네옴시티 테마주 한 종목 중기로 더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세아특수강 1차로 23,000원, 24,000원 분할 매수하세요. 네옴시티 테마주는 오래된 테마주이지만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서 계속 뉴스가 나오면 급등하는 테마주들입니다. 히림도 마찬가지. 히림도 내가 매수했어요. 히림이 이건 돌파됐죠. 그래서 중기로 보세요. 내려갈 때마다 매일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뉴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딱 지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편합니까, 매매가? 응? 맞죠?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딱 들어갔다가 11월 1일 자, 누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눌렀잖아요. 맞죠?
이렇게 눌렀죠, 그죠? 누를 때 어디서 들어가는지 다 이야기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먹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일 먹고 나오고,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한단 말이에요. 어려워,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게 어제 들어간 종목이 뭐냐면, 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이거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그죠? 아프리카 TV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TV 이것도 또 바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종목을 내가 잘 잡습니다. 장이 좋으면 있잖아요. 이거 못 먹는 종목이 없습니다. 뭐 웬만하면 한 100개 중에 99개를 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11.5% 나갔네. 하루 만에 갔잖아요, 하루 만에. 그죠? 요 아프리카 TV는 문자 내역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세요. 아프리카 TV 문자 내역은 어제 이제 들었으니까, 어제 이제 또 뭐라고 들었냐면, 거의 똑같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리딩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제 이게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 얘기. 자, 11월 12일 요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종가 매수. 항상 이제 오후장에 종가 매수로 이렇게 들어요. 보세요. 이렇게 들었다면 또 11월 10일 몇 시에 들었어요? 2시 58분이죠. 자, 오늘 신규 종가 매수 종목. 아프리카 TV 종가 매수하세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 잘 봐. 응? 잘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거 올라가는 거 요거 탁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트로 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이평선. 요렇게 있다가 요때는 안 하죠. 요때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뭐하러 합니까 이때?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와버려야지. 뭐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응? 자, 여기서 요 차트를 본 거예요. 어제 그냥 보고 봐봐. 왕창 붙었잖아요. 이런 거는 먹어요, 그냥. 응? 이런 거를 매일매일 2300개 중에 매일매일 종목을 제가 보잖아요, 그죠? 그 2300개 중에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하고 그럼 그 다음날 먹고 나오고 2천만 넣으면 3천만 넣으면 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먹고. 응? 이거 한 10번 하면 3천인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종가 매수해서 그 다음날 먹고 팔고 200, 300 먹고 또 종가 매수해서 또 먹고 한 10번 하면 3천만원입니다. 어디까지 가나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응?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 먹고 나오고 또 종가 매수해서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 또 먹고 나오고 안 가면 좀 기다리고. 그래서 꾸준하게 돈을 늘리고 자금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 아프리카 TV는 15만원이 목표가입니다.
홀딩 하세요. 그런 뜬구름 잡는 매매 안 해요. 그 뜬구름 잡는 매매 아닙니까 그게. 15만원이 15만원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데 저게. 한 달 후에 가요? 두 달 후에 가요? 그럴 바에야 그냥 단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10% 먹고 나오고 다른 종목 10% 먹고 나오고 뭐 한 10번만 하면 100%인데 뭐하러 15만원까지 뭐 갑니다 맙니다 그런 소리 뭐하러 합니까? 저는 이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바로 전원 매매입니다. 15만원까지 갑니다 홀딩해서 그게 이제 할배 매매들이거든. 할매들 하는 매매라고. 그게 차트 잘 못 보고 전문가들이 간다니까 가는갑다. 그런 게 바로 할매들 매매예요. 내가 하는 매매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매매는 MG 매매죠. MG 세대 매매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의 매매입니다. 이 매매가. 전업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할배 매매는 뭐 1년 후에 뭐 먹기나 말기나 관계없죠. 돈이 있으니까. 근데 전업 투자자는 한 달마다 맨날 생활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단타 매매는 이 머리 아파서 못해요. 나도. 이 호가를 보고 뭐가 1,000원에 사가지고 1,050원에 팔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1,020원, 1,030원 왔다 갔다 이거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니에요. 이 단타 매매가. 오늘 매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뭐예요? 오늘 매수해서 내일 그냥 팔라고. 오늘 매수해서 내일 파는데 그게 무슨 단타입니까? 잘하는 매매죠. 단타 매매가 아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생쇼 종목이 뭡니까? 오늘 생쇼 종목이 SG글로벌을 줬죠. 예. SG글로벌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게 왜 뜬금없이 준 줄 알아요? 생쇼에 SG글로벌 SG구나. 요거는요 요건 김동연이 겁니다. 김동연이니까 제가 이제 이 핵심 테마에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핵심 테마에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제 매일매일 핵심 테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때. 자 어제는 제가 여기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동훈, 김동연, 오파스넷, 오리콘, 피어, SG글, 오파스넷도 제가 생쇼 종목으로 드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아니 정치 테마주 이건 뭐건 간에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주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런 게 전업 투자자의 매매라니까. 할배 투자자들은 오파스네 저 뭐 이상한 종목인데 정치 테마주인데 못하겠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다. 대신 잡주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오파스넷도 보세요. 오파스넷도 네, 이것도 생쇼에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서. 여기서 들어갔죠.
하루 만에 올라갔죠. 여기 한동훈급이에요. 한동훈급. 사실은 정치 테마주가 나오기를 뭐 기다리고 있는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이 이재명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제가 어제 다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유동규가 구속됐잖아요. 그죠? 김용 김용이 조만간에 기소합니다. 기소. 그 다음에 정진상이에요. 조만간에 기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유동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김용하고 정진상이가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 민주당 애들 종목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김동연 거는 약간 올라요. 김동연 게 PM풍년하고 SG글로벌 아니면 약간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동연 건 사실 뭐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오늘 핵심 테마 이제 살짝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핵심 테마는 뭐 너무 많은 종목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뭐 카카오 그룹을 뭐 솔직히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를 과연 다음 주에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밑에서 샀으면 다행이고, 오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거. 그죠? 쇼커버링. 그러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맞죠? 안 가지고 계시죠? 물려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점에서 잡았으면 잘 하시는 사람이고. 문제는 월요일날 과연 이거를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거는 자, 뭐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바닥에서 오늘 이제 카카오가 무려 1조 원의 거래 대금이 붙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바닥에 지금 카카오 보세요. 자, 이거 오늘 얼마 붙었어요? 9,983억 붙었잖아요, 이게. 오늘 이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거래 대금이 보세요. 이게 1조 원이에요, 1조 원. 1조 원의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붙고 종가가 15%입니다. 아휴, 5%는 먹어요, 이거. 최고로 보면 여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쇼커버를 친단 말이에요. 응? 그죠? 쇼커버를 치게 되면, 오늘 이제 수급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쇼커버를 쳤다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 카카오에 무려 110만 주가 배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110만 주인데, 110만 주. 연기금 26만 주. 이거는 안 내려갑니다.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배팅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빼겠죠, 당연히.
거래대금이 1조 원 붙은 종목의 사례를 돌아보면 없어요. 없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요때 있죠. 이거 비교할 게 없는데 물론 같이 뭐 카카오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닌데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1조 원짜리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이 외국인들 매집한 거죠. 결국 올랐죠. 응? 더군다나 카카오는 375조가 아니고 시총이 20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래서 이거 어쩌라고, 이걸. 응? 우려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 상 들어갔죠? 응?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걸 해야 돼? 응? 쇼커브인데 뭐 어쩌라고 해야 되냐고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거 사례하고 비슷한 게 옛날에 HLB가 있었습니다. HLB. 옛날에 HLB 그 공매도 치는 놈하고 매수하는 놈하고 붙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국 공매도 치는 놈이 이겼죠. 이때요, 이때. 요때. 이 HLB 차트입니다. 이때 공매도 치는 놈하고 이제 매수하는 놈하고 붙어가지고 공매도 치는 놈이 있잖아요. 여기서 손절하고 막 그랬다고, 손절. 고가권에서 외국인들 막 손절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공매도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물 타가지고 놔둬놓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한이 있거든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티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 공매도는 30년, 50년 내내 공매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겨요, 사실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막 쇼커버를 치는 거야. HLB 이때 막 상 들어가고 막 급등하니까 외국인들이 쇼커버 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외국인은 여기서 또 공매도 치고 그러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결국 이제 내려갔죠. 응?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HLB도 요때 있죠. 요거 뭡니까? 요 동그라미. 요게 상한가 친 거예요, 요거. 바닥에서 상치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올랐다고. 응? 그 외국인들 공매도 이제 엄청나게 손실나고 난리 난 거야 이때.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내가 봐도 모릅니다 이거. 제2의 HLB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오늘 거래대금 4천억.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개인들 매도 쳤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단타치기 딱 좋다. 아셨죠? 카카오 게임즈는 하지 말고, 카카오페이하고 뭐 카카오 게임즈하고 딴 거만 좀 해보고, 지금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종시에 카카오뱅크도 9천억이 붙었습니다. 수급은. 그죠? 외국인들 매수하고 개인들 패대기 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음 주에 카카오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LG노텍, LG디스플레이고, 반도체, NC소프트가 있구나. 네이버, NC,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한국선제 이거 이야기 드렸죠. 자, 어제 공개방송에서 한국선제, 저게 오늘 왜 18% 올랐냐면 이거. 이게 어제 공개방송한 내용이에요. 이게 삽입 테마라고, 삽입. 이게 삽입이 뭐라면, 사우디 기업입니다. 그죠? 네옴시티 비즈니스 워크숍 삽입 참여. 자, 오늘 새우글로벌, 이게 지금 점상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연속 2연상으로 이게 이 세력이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이거 원래 옛날에 홍준표라 그랬죠. 옛날에 홍준표 종목입니다. 세오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이게 삽입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네옴시티 좋아하죠, 그죠? 이게 네옴시티 후발주로 삽입을 붙여버린 거예요. 내가 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어제 하려다가 말한 거예요. 많이 갔죠. 그 다음에 한국선제, 이거 삽입이죠. 네, 오늘 많이 갔네. 결국 이런 매매란 말이야. 결국 무슨 매매냐면 돌파 매매는 뭐라고요? 돌파 매매는 일종의 섹터 매매가 되죠. 테마주 매매라 그러면 약간 없어 보이니까 섹터 매매. 섹터 매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카카오 애들이 4개가 다 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카오페이 혼자 가면은 그거는 섹터 매매가 아니죠. 몽땅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섹터 매매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방금 이제 이야기 드린 여기 그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오파스넷이 가니까 SG 글로벌이 갔죠. 그 이재명하고 연관돼서 섹터가 되는 거죠. 사빅도 마찬가지입니다. SGC 이테크 건설, 오늘 SGC 이테크 건설은 안 올랐죠. 요건 안 올랐죠. 원익큐브 올랐죠. 사빅 그게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뭡니까? 주식은 결국 섹터 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압도적인 수급으로 거래대금하고 거래는 압도적인 수급으로 상승시키는 테마를 매매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런 매매를 하면 있잖아요. 지수가 좋으면 다 먹어요. 지금처럼. 뭐 지수가 빠지면 또 좀 이럴 수는 있겠죠. 지수 빠지면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와중에 지수가 오르면은 못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압도적인 수급으로 배팅이 들어오는 종목을 하잖아요. 섹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전지가 막 올라가는데 요 바이오 네이처셀 요거는 차트도 좋고 회사도 좋은데 네이처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주식이. 에코프로, BM, LNF 이런 게 막 10%, 20%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딴 종목을 보는데 네이처셀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네이처셀이 차트가 너무 좋은 거야. 정배열에다가 수급도 좋고 막 장대 양봉도 난 거예요. 네이처셀 올라갈 것 같은데 네이처셀 해볼까? 그건 난 안 합니다. 압도적인 수급으로 상승시키는 테마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속편합니다, 여러분. 그냥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하고 싶은 유혹이 많죠. 그런 것들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압도적인 수급으로 하셔라. 아셨죠? 강원에너지는 뭐 5% 수익 났는데 뭐 또 묻습니까?
올라갈 때 팔면 되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을 있잖아요. 한상 속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환상 가지고 매매, 환상. 어떤 한 종목으로 대박을 먹으려고 한다고. 나는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100% 먹으려고? 아니 10%짜리 10번 먹으면 100%인데 그게 뭐가 10%짜리 10번 먹는 게 훨씬 쉬워요. 나는. 응? 아니 뭐 5%짜리 20개 먹든지 7%짜리 15개 먹든지 그게 훨씬 쉽다니까. 100%짜리 먹으려고 매매를 안 해요. 100%짜리 여러분 평생 가도 몇 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일날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응? 한 달 후에 뭐 100% 가니 목표가가 10만 원이니 이런 거 아마 안 합니다. 그건 나는 그런 매매를 할배 매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매매 하는 사람들을 할배 매매라 그럽니다. 나는 딱 매수해서 딱 올라가면 팔아버립니다. 하루 만에 10% 먹은 게 얼마나 대박인데 왜 안 팝니까? 답답하네. 어? 아프리카 TV 하루 만에 10% 갔잖아요. 이거 왜 안 팔아요? 강은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왜 안 파는데? 답답하다. 처음 이 보세요. 요거는 아프리카 TV 요거 하루 만에 먹었죠, 그죠? 세아 특수가는 시간 좀 걸렸고. 네오즈 홀딩스 이거 3일 만에 먹었잖아요. 3일 만에 100만원, 200만원 먹으면 왜? 뭐가 불만인데 이게? 더 올라갈까봐?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종목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업이에요. 이렇게 매매하는 게 전업 투자자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이렇게 매매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한 달 후에 100% 가니까 홀딩해요? 전업 투자자가? 돈 못 벌어요, 그거. 전업 투자자는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달 생활비를 갖다 줘야 돼요. 500만원, 600만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자, 그린 케미칼, 이 SP올셀 전부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11월달 그린 케미칼, SP올셀, 다스코, 우리 방에서 대한전선, 생쇼, 히림 계속 먹고 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개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루에 종목 5개를 뿌리는 게 아니고 1개, 2개 합니다. 1개, 2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먹고 나오고 100만원, 200만원 한 10번만 하면 2천인데요. 2천만원으로 나는 그게 훨씬 쉬워요. 이거 어디까지 가냐고요?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뭐하러 기다립니까? 어디까지 갈지. 한 달 후에 수익을 딱 주면 딱 챙기고 그럼 돈을 벌었잖아. 그럼 또 종가 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거 한 5번, 10번만 하면 수천만 원이 된다니까. 진짜 답답하대. 내가 그렇게 전업을 옛날에 했다니까요. 먹고 나오고를 매일매일 하잔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어디까지 가냐고. 그건 할배 매매. 할매들 매매하는 거고 저는 전업입니다. 이거는 못 먹으면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매매는 뜬구름 잡는 매매가 아니에요. 오늘 매수해가지고 내일 바로 먹어야 된다. 오늘 종가 매수해가지고 내일 바로 가면 그냥 탁 팔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종가 매수해서 내일 파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잠만 자다 일어나면 되는데.
오늘 종가 매수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종목은 내가 잡으면 되니까. 응? 어디까지 가냐고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가서 100% 먹어본들 나는 10%짜리 한 10번만 먹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10%짜리 10번 그 못 먹겠어요 내가. 오늘 SG글로벌도 13% 갔잖아 맞죠? 응? 어디까지 가냐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어디까지 가기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근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이거는 상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기소가 되면 기소. 응?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뭐 구속 기소는 안 하겠고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대표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검찰이 재판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랬죠 사실 이재명. 예.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요. 그죠? 대법 1심은 졌고 2심은 이겼고 3심은 뭐 이겼나? 하여튼 그래 됐죠. 응? 또 재판 받는 거예요 또. 지금 이재명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그래요 지금. 뉴스를 잘 보세요 뭐. 여러분. 그냥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뭐 거짓말했다 이걸로 엮는 게 아니고 뇌물로 엮으려고 그러고 있다. 뇌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범죄 중에 뇌물죄가 제일 형량이 세요. 그 뉴스 좀 보세요. 이재명 관련 뉴스를 좀 보라고. 그 검찰이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맞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뇌물로 엮으려고 해요. 한 4억 뇌물로 엮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 경기 성남시장 할 때 무려 8년 전의 일이거든 지금. 8년 전에 이 뇌물로 지금 엮으려고 하고 있죠. 검찰이 한번 엮는다 그러면 엮는 겁니다. 그거. 압수수색하고 기소도 못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어요. 그거 나가라 그럽니다. 그거 검찰에서. 압수수색 다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죄 없다 그러면요. 그 담당 검찰은 나가야 돼요. 검찰을. 그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야 돼요. 검찰이. 그래야 걔도 승진을 하지. 그래서 지금 서로 이제 양당 간에 지금 절단 난 거예요. 절단 났기 때문에 재판에서 누가 이길지는 우리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주식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소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든 있든 관계없다니까. 주식한 사람은. 기소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주식은.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계속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근데 그것까지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멘텀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가 한 달 지나가가지고 기소될 때까지 홀딩하고 100% 먹니 그런 매매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매매를 하다가 급등하면 팔면 되는 거죠. 왜? 또 다른 종목이 또 있잖아요. 한동훈도 있잖아요. 딴 것도 많단 말이에요. 종목이.
저는 그런 걸 다 봐요. 어? 그래서 먹고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언뜻 보면,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종목을 맨날 사요? 이러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십수년을 전업 투자를 한 사람인데, 응? 십수년을 전업 투자한 사람이 이제 이게 매매하는 습관이 이래 돼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 몰빵 치고 뭐가 가니 안 가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딱 보고, 올라가겠다. 내일 안 올라가면 뭐 홀딩하고,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매수해서 내일 먹으면 한 200~300 먹고, 그럼 그날 오후에 또 해야지. 현금이 있으니까. 또 아프리카 TV 같은 차트 또 찾아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먹고 잠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면 팔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게 제일 쉽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뜬구름 잡는 매매입니다. 만약에 오늘 지수 빠지잖아요, 그죠? 이번에 지수 빠질 때 종목 빠지는 거 봤죠? 난리 났죠? 지수 빠지면 전부 다 맥 못 쳐요, 솔직히. 저도 맥 못 추고,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하락하면 누구도 돈 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 그죠? 근데 오늘 만약에 뭐 지수 급락했다. 그러면은, 오늘 판 거 나는 잘한 거죠. 그게 전업이란 말이에요. 전업은 오버리스크를 잘 안 합니다. 오버리스크를. 잠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 급락해서 가지고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돈 마이너스 1000만원. 이런 리스크를 걸면 안 돼요. 응? 자다 일어나니까 나스닥 급락해가지고 아침 9시에 계좌 딱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1000만원 찍으면 그게 무슨 주식 매매인데 그게. 뭐 하는 건데 그게. 응? 그게 무슨 주식 매매예요. 응? 무조건 갑니까 주식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응? 아셨죠? 그러니까 종목은 제가 잡고 여러분들은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은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종목 고르는 거 아닙니까? 종목은 제가 골라요. 여러분들은 매수하고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 카카오 이유도 이야기 드렸고, 아까 뭡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보면, 자, 수소차, 이렇게 평화홀딩스, 대원강업, 세종공업, 평화산업, 지혜는 에너지 이런 게 쭉 있죠. 동화성, 퓨얼시 세 종목. 자, 수소차는 윤석열 정부 정책주로 향후 뭐 원전과 같이 중기 테마를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냥 무턱대고 사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리튬, 뭐 금양, 미래나노텍, 하이드로리튬, 강원에너지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 드렸고, 사빅, 세우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선제 이런 거 쭉 테마를 설명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민주당 테마, 어제 이런 얘기까지 했네. 민주당 테마는 대명에너지, CS윈드, CS베어링, 현대해솔루션이 있는데 12월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상하원 가번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다시 민주당이 이기면 오늘 올라간 종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 올랐거든. 특히 대명에너지가 올랐어요. 이거 태양광 풍력 아닙니까? 이거. 그죠? 만약에 12월 6일날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12월 6일날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길 것 같으면 12월 5일 날 이런 걸 사놓으란 말이에요. 대신 12월 5일 전까지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대명에너지 잠깐 볼까? 네, 대명에너지 어제 20% 갔죠? 네, 어제 그 민주당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게. 그죠? 어제 1,500억으로 일단 땡겼잖아요, 그죠? 응? 그죠? 자, 시세가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이 태양광 쪽이죠, 그죠? 시세가 한번 터지고 이제 쫙 뺐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반토막 냈어요, 반토막. 자, 반토막 냈다가 이렇게 갔다가 어제 이제 민주당 선거 선전, 네. 선거에서 의외로 선방을 했죠. 그것 때문에 땡긴 거예요. 그럼 뻔하죠, 이제. 12월 6일입니다. 12월 한 달 후죠. 자, 3주 동안 이제 또 슬슬 내려가겠죠, 그래요. 어? 그럼 12월 5일날 이길 것 같으면 하면 되죠. 이 조지아주는 약간 법이 이상해요. 그 49대 48이면 49가 이기는 건데 그걸 또 투표하고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49대 48이면 49% 표 받은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50% 안 됐다고 법이 그래 돼 있더라고요. 조지아주는. 미국은 진짜 완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12월 6일 날 제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달력에 체크를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응?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김동연 기소, 이재명 기소 여부, 예. 그죠? 예.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뭐 시장이 좋아가지고 섹터도 많고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뭐 오늘은 뭐 카카오가 압도적인 수급으로 붙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 게임즈는 하지 말고 페이하고 카카오만 좀 보세요. 뱅크도 좀 이상하고 솔직히 카카오 페이 오늘 상친 페이하고 카카오만 좀 보시면 되고, 아마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하면 한번 또 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탁 먹고 나오란 말이에요. 나는 전업 투자자다. 나는 오늘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하시란 말이에요. 응? 5%를 먹으면 고맙습니다. 오늘도 200만원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뭘 자꾸 어디까지 가기는, 어디까지 가요? 갖다 다 꼬꾸라지는데. 5% 10% 먹었으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주식이단 말이에요, 나는. 응? 그런 게 주식 아니에요? 응? 당장에 돈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전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전문가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응? 전업 투자자들 안 해본 전문가가 많다고. 그러니까 대명에너지가 뭐 5만원 가니 6만원 가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업으로 돈을 번 적이 없다고, 그게. 그런 멘트 자체가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응? 대명에너지를 5만원 갑니다. 7만원 가니까 뭐 몇 개월 홀딩 하세요. 그 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전업 투자자들은 돈을 번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런 매매로 어떻게 전업을 합니까? 이걸 한 달 동안 홀딩한다고, 2달 동안? 그건 전업이 아니에요. 직장인. 직장인들은 월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좀 잃어도 관계없죠. 전업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생활비를 못 주는데 얼마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망상 속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망상이 망상. 그거는 이제 점쳐야죠. 그거는 무당 수준이고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올라가면 팔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종목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프리카 TV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이런 거 쭉 뭡니까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쭉 종목 훑어보고 그냥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차트는 그냥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두두두두 보면서 그냥 21선하고 60일선하고 동시에 수렴한 상태에서 동시에 돌파가 되었다.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붙어 있고 내용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경쟁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이용자에 대한 VOD 기능 중단을 발표를 하면서 반사의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 뉴스로 땡겼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회용인가? 재료는 뭐예요? 여기 오늘 하루 갔다가 말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연속성이 있고 실적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판단해야죠. 어렵나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경쟁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이용자에 대한 VOD 기능 중단을 발표를 하면 오늘 올라갔다가 많아? 내일부터는 급락인가? 그죠? 연속성이 있는 건가 이게?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당연히 연속성이 있죠. 경쟁 플랫폼인 트위치가 VOD 기능을 안 한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로 당연히 수혜가 받을 수가 있겠죠. 연속적으로.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니 마니 그런 테마가 아니잖아요. 방한을 하면 급등하고 방한 안 하면 급락하는 그런 테마의 종류가 아니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나온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돈으로 배팅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있다고. 기자들이. 요 기자들이 이데일리, 파이낸셜 요런 애들이 뉴스 잘 띄웁니다.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는 이런 관심 없고요. 파이낸셜 애들 있죠. 이 파이낸셜 기자들이 뉴스 탁탁탁 띄워요. 그 뉴스를 탁탁탁 띄우면 그거를 탁 뉴스 딱 보고 탁탁탁 띄운다고. 그런 어둠 속에 세력이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우리는 그들의 다 노예입니다. 뉴스 딱 띄우면 있잖아. 미리 매집하는 애들이 있고 뉴스 딱 띄우면 바로 탁탁탁 땡기는 애들이 있고 걔네들이 세력이 있다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든 있어요. 카르텔로 묶여가지고 나는 잘 모르죠. 그 뉴스를 딱 띄우고 딱 땡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죠.
따들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매매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우리 기자들이 띄운 뉴스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낸셜 애들이 띄운 뉴스를. 어떤 판단? 아, 일회용인지 연속성이 있는지를 순간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어려워요? 그거는 경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치가 VOD 기능 중단을 발표를 하면 내일 그러면 트위치가 다시 VOD 기능을 중단 안 하겠다 하나? 오늘 중단한다 그래 놓고 내일 중단 안 한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빈살만처럼. 그럼 이거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하고 60 수렴돼서 땡겼고 거래대금 붙었고 그럼 하는 거죠. 매수를 하고 말과의 판단은 5분이면 촉합니다. 깊게 고민 안 합니다. 깊게 고민 안 해.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다 보면 그래 돼요. 응? 주식을 하다 보면 전업을 한 10수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업 한 10년 넘게 옛날에. 응? 그럼 아주 간단한 어떤 프로세스로 배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리딩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랐잖아요. 그럼 먹고 나오면 되죠.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넣었으면 이건 500이에요. 1억을 넣었으면 1000입니다. 하루 만에. 뭐가 부족한데요?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응? 그냥 먹고 나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매매를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전부 다 할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배 매매들. 응? 10만원 가니 15만원 가니 그런 소리 떠드는 사람이 전부 할배들. 나하고 수익률 대회를 붙으면 못 이깁니다.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하고 붙으면 있죠. 이길 수 있겠어요? 10%짜리 한 10개만 모으면 되는데 100%짜리가 매달 나오겠어요? 100% 먹는 게 매달 나오겠냐고. 10%짜리 한 달에 10%짜리 10개만 먹어도 100%예요. 뭐 10개 먹는 뭐가 어렵습니까? 응? 나는 안 어렵습니다. 아셨죠? 파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신규형 오리엔테이션 좀 이야기 드리면 매일 한두 종목 매수를 하고 이 2회 분할 매수를 합니다. 2회 분할 매수. 그리고 거의 종가 매수를 해요. 종가 매수. 그 다음에 문자로 매수 매도 문자를 다 드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돌파 매매는 2회 분할 매수면 잘하면 됩니다. 이 2차 매수가 가격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차 매수, 2차 매수가 있는데 돌파 매매는 2차 매수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2차 매수가에서 첫 배팅을 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가입 안내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가입 안내는 이제 1588-0648로 하시면 되고, 자, 3490-4672. 자, 홈페이지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결제 상품 안내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결제하기 누르면 됩니다. 결제하기. 손절라인데 잡아드려요. 한상호님도 같이 해보세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그 매수하라 매수하고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팔면 돼요. 물론 이제 매도 문자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만 하면 돼요. 설명은 제가 드리고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상호님도 다음주 월요일날 자, 같이 해보세요. 다들 다음주에 같이 해보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주말 편히 쉬시고 자, 질문 계시면 하시고요. 자, 화이팅 하세요. 힘내시고 이제